뉴스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이 시각, 한 주목받는 인물의 운명이 법의 철퇴 아래 결정됐습니다. 전청조 씨가 최근 법의 장막에 끌려가 그의 자유는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관심의 중심에 선 전청조 씨는 서울 동부지사의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질문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사기 사건에 더 깊숙이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과거의 폭력 사건에 대한 그의 인정 여부 등이 핵심적입니다. 한편 전청조 씨의 변화된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고작 2주 전, 그는 자신의 사기 행각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었지만 오늘 송파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답변을 회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도주 시도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주된 피의자 중 한 명인 남현희 씨는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포함한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현재 남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며 이번 주 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어느 쪽의 주장이 법정에서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최근의 성명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남신 씨가 그간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사기 사건에 관련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남신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철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이 공론의 중심이 되기 바로 직전에 드러나며 그는 사태와의 분명한 거리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기꺼이 제공하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신 씨의 이러한 협조적인 태도는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남신 씨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날을 맞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대중 앞에 석고대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는 말하며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그는 전시회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부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남신 씨가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숙의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눈길을 끄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와 함께 언급된 벤틀리라는 단어가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듯합니다. 이 외에도 4억이라는 금액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신 씨의 이름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에 얽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전개를 보일지, 남신 씨의 성명이 그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급 차량인 벤틀리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차량은 프로포즈의 달콤한 순간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고 영상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 차량 구입 시 필요한 서류 절차를 치른 것으로 밝혀져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변 씨는 해당 벤틀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권에 대한 문서를 등록하고 그 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프로포즈의 순간에 선물로 받았다는 그의 말은 축하하는 영상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벤틀리를 깜짝 선물로 받은 후 변 씨는 이제 이 차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법적 소유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니 가져가라 며 소유권을 포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는 청주환 씨와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만약 벤틀리가 실제로 그의 것이었다면 이는 변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인 매니 씨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며 그의 변론에서 고가의 차량을 깜짝 선물로 받았다가 이제는 이 차를 가져가세요. 저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변 씨의 진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의 일환인지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물질적 증거들, 고급 자동차부터 명품 가방, 최상급 의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손실을 떠올리게 하며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이 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피해자들의 자금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몇몇 이들은 이미 이 재산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며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남 씨의 경우 그의 행동이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벤틀리의 처분에 대해서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남 씨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도착했다고 언급하며 벤틀리를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벤틀리가 이미 반환 조치되었거나 해당 차량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 문제로 인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남 씨는 또한 자신이 어떤 선의의 의도로 차량을 팔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산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법적, 도덕적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보다 명확한 절차와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격적인 심층 분석에 앞서 우리는 현재 촉매가 되고 있는 한 사기극에 대한 기막힌 전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중심에는 칙 닉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로서의 지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역시 이 교묘한 속임수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한 유튜버가 닉스를 직접 만나 질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해병대 복무 경력과 군 복무 중 만들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통장 잔고를 자랑하며 자신의 신뢰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닉스는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다른 2명을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와 연결된 여러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은 닉스의 쌍둥이 언니가 등장하며 자신이 닉스를 사칭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을 때 자막은 그가 전창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오보로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 혼란을 더하는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즉 아멕스의 소위 블랙카드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의 소지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과 사용 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카드를 가지고 사치품을 구매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가 한국인들에게는 발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카드 번호가 기존 아멕스 카드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위조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태는 진짜 카드를 위조하거나 칩을 변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진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과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 사기극이 어떠한 결말에 도달할지 더욱이 어떤 진실이 뒤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SBS의 기획 보도를 통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인물, 전청조 씨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주거지인 시그니엘에서 제작진을 맞이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담하게도 그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며 수술 흔적을 검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더불어 방송국은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당부하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는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